내가 키워봤더니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힘이 들더라. 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흠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사주고 드시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면서의 그런 정이, 끈끈한 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상장하고 나서 바로 그린벨트 땅 위에서 이제 유리온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품종 맞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네.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린벨트에 유리온실을 지을 수가 없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서울 인근이어야 돼서 서하남 IC 부근에 예. 도시농업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인들이 와서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장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조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안정돼서 도시농업 사업부가 안정되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종자라는 것을 종자회사에서 구입하실 때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 수박 같은 거 드시고 땅에다가 퇴하면 그 씨앗이 살아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무관심하게 두면은 이제 열매도 달려요. 그러니까 일부 농가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종자를 씨앗을 받아서 쓰면 되지 왜 내가 또 새로 비싸게 사냐 해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균일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 종자란 것은 우리가 뭐 근친상간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씨는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저 원골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잡종 강세 때문에 이제 선을 보고 막 그랬죠. 그러듯이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약해서 농작물로서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한다. 또 그래서 이제 수박 같으면 이제 맛이 뛰어나게 뭐 물이 많게 또 아삭거리게 껍질이 단단하고 얇으면서 단단하게 뭐 이렇게 던져도 쉽게 깨지지 않게 뭐 다양한 그 특성들을 이제 좋게 만남의 목표치에 이제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의 특성, 아빠의 특성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런 아들의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하다 보니 그 둘이를 찾아요. 연구하면서 찾아가지고 네. 이분들을 이제 교배하는데 네. 이런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 채소들이 네. 암꽃 이제 숫꽃이 암꽃에 묻혀져야 되는데 숫꽃 하나가 뭐 암꽃 4개를 이제 거느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암꽃 5개, 6개째 할 때는 이제 활력이 떨어져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제 그 꽃가루를 묻혀주고 나면 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철핀으로 봉합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다른 벌이 갖다가 이제 거기에 꽃가루를 묻히면 안 되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제 꽃이 필 때 뭐 양배추가 꽃이 피는데 엄마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꽃이 피었는데 아빠는 준비가 안 돼서 꽃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 꽃이 너무 일찍 피었기 때문에 계속 잘라줘야 돼요. 꽃이 계속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라줘 가지고 그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의 시기 그가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런 것 그래야만이 이제 꽃가루 교배가 서로 돼 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종자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전부 알려 드려야 생산부 직원이 그 생산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같으면 뭐
부안이랄지 해남이랄지 진도, 완도, 뭐 강원도 횡성, 안동 이런 쪽의 종자회사들은 대부분이 자기 생산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이제 농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관리하고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순회하는 거죠. 거기에 근무하면서 숙소도 그쪽에 있으면서 순회하면서 기술 지도를 이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요즘 들어서는 꿀벌이 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다 못하는 것들은 꿀벌을 일을 시켜야 되고 또 꿀벌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꿀벌이 다 못하는 것 이제 더운 날씨에는 꿀벌이 일을 다 못합니다. 특히 이제 뭐 금년같이 날씨가 막 더워지고 막 이러면 그때는 이제 파리를 이제 저희가 길러가지고 이 파리도 이렇게 증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제 당근, 양파, 파 이런 것을 이제 꽃가루 교배할 때는 그 친구들이 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 생산농가한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도 어디를 갔더니 뭐 안동의 재래시장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씨앗을 팔고 있더라. 근데 옛날 우리가 처마 밑에 그 걸어놓은 씨앗 그런 것을 팔고 있더라. 아니면 그런 씨앗이 있다더라 하면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그 씨앗을 이제 토종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우리는 멕시코에 뭐 할라페뇨라는 고추, 뭐 엄청 매운 고추들 있잖아요. 그런 고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못 만들어요. 그 소재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 출장을 가서 멕시코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천장에 매달아 놓은 씨앗들 내년에 심으려고 자기가 씨앗을 받아서 쓰는 씨앗 그 재래종이라 하거든요. 그 토종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서 할라페뇨 씨앗의 멕시코의 그 씨앗들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배종 품종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도시 농업이 이제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전쟁 때 이제 남자분들이 전쟁터로 가고 또 농사 지을 사람이 남자들이 없고 그럴 때 여성분들이 그 도시농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물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사회가 어수선할 때 치료의 목적으로 시작된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쿠바랄지 러시아에 또 독일의 뭐 크레인 가르텐이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일본 이제 그 다양하게 도시농업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급격하게 사회가 이제 변하다 보니 지금 시대에는 뭐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농업이란 것이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이 농업을 접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농업을 관심 있게 이제 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오바마 정부 때 하도 그 그 백악관 텃밭이 기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그 국회에 생생 텃밭 운동을 건의를 해서 국회 헌정회관 앞에 150평 땅에다가 이제 잔디를 걷어내고 국회의원들 75분 정도가 이제 텃밭을 관리하시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국회의원도 텃밭을 하고 매년
그 김장 나눔 행사 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또 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김장 나눔 행사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또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러한 텃밭이 되도록 운영되도록 해서 이제 학교 텃밭 그런 것들을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가 생기고 제가 이제 도시농업 포럼이라는 것을 기획하게 돼가지고 거기 도시농업 포럼 회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이제 치유 텃밭도 생기고 치유 농업도 생기고 해서 또 도시농업 지도사 과정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생기고 해서 이제 또 서울시에서도 그 도시농업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그 미 대사관저에서 도시농업의 날이 있거든요. 4월 11일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미 대사분이 문재인 정부 때인데 갑자기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게 됐어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날 그 행사를 주관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 미국 초등학교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그 텃밭을 미 대사관저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지하에 좀 가보자. 그래서 지하에 갔더니 미국에서 씨앗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를 갖고 와가지고 직접 모종을 기르고 있잖아요. 왜 직원들 안 시키고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하냐. 내가 먹을 채소는 내가 이력을 알아야 된다. 종자 이력을. 그래서 모종을 다 지하에서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엔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엔띵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지하에서 그 모종을 기를 수 있는 스마트 팜을 조그맣게 간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이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종을 길러서 이제 하고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시중에서 사면은 안전성이나 이런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기른 걸 가지고 그 매일 그 미 대사관저에 오시는 손님들을 접대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래고 이제 우리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같이 가서 듣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우리나라의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이 대사관 안에 저렇게 대사관저에 우리나라 토종 씨앗들을 갖고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채소를 가지고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야, 그 저는 그 도시농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은 충격을,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그 우리 뭐 박원순 시장, 뭐 국회의장, 뭐 농협회장 전부 비옷을 입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옷을 안 입어. 저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알더라고. 그 봄비 보슬보슬. 그래서 그 April flower brings May flowers. 이게 4월에 그 소낙비는 5월에 꽃을 가져온다. 꽃을 준다 하면서 그 연설을 시작하는데 야 정말 저런 분들이구나 미국 분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상당히 이제 그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을 때부터 해서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가든 그런 홈 가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이렇게 그
팜 데포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후에 이제 선진화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도시농업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그 네덜란드 갈 때 그 정부 몇 군데에서 전화는 왔었어요. 네덜란드 경제사절단에 갈래 이렇게 문의는 왔는데 이제 저희는 거래처들이 있어서 그냥 말았는데 반도체 회사만 딱 만나고 오시는 걸 보고 야, 네덜란드 하면 농업인데 왜 농업이 저렇게 빠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함을 인사를 하고 이 업종의 모임을 제가 자주 가고 조찬 강의도 들으러 자주 가는데 명함을 드리다 보면 그냥 손을 꽉 잡으면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고생이 많다 하고 애국자락하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제 말뿐이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자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는데 정말 뭔가 철학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안 된다. 예? 이제 제 큰아이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경영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자산업이란 것은 숫자로 이렇게 이익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이건. 그래서 종자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농업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나. 따뜻한 정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선한 기업이 돼야만이 종자산업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와 보면 농업이 이제 우리 한국이 낙후됐다, 또 미래의 가능성이 적다, 또 조금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농산물 가격 잡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이 크게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도 농업은 관 위주로 그 정책이 흘러가고 이렇게 산학연을 하더라도 산업체의 의견이 거의 좀 미미한 곳이 농업 쪽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제를 하더라도 산학연 협동 과제라 하더라도 산업체가 가져가는 연구비는 얼마 안 되고 오히려 학연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R&D 카르텔이라 하듯이 사실은 그 학연 지연에 의해서 연구 과제 비용이 움직여 불고 또 연구 과제에 그 참여해서 탈락 합격 불합격도 학연과 지연에 의해서 다 움직여져 버리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산업체에 그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 포션이 그 퍼센테이지가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카르텔이라고 해서 그렇게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연구비 가지고 회사를 돌리는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기업, 미래가 보이는 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쏟아붓고 정말
그냥 연구비 가지고 어영부영 하면서 그냥 유지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경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연구비를 줄이고 해서 그 흙과 백을 가려내는 업무를 해야지 몽땅거려서 너희들 그런 짓거리 한다며 하면서 그냥 전부 안 돼 하고 해버리면 정말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미래의 먹거리라는 우리 한국이 R&D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외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이게 R&D 없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종자산업은 정말로 제가 해봐도 미래의 반도체 산업이다 정말.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시장에 특히 한국은 종자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덜란드는 우리보다도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전 세계의 종자 산업을 1위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왜 그렇게 못하냐.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국가에서 스마트 농업 하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농업을 그 기존 질서에서 너무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농업의 그 중간에 서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끌 수 있는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우리가 그 리더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종자 강국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종묘 근무할 때 인도에 예를 들면 인도에 무슨 종자를 팔러 가냐. 우리보다 그렇게 못 살고 무슨 종자를 판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도는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 출장 보내긴 하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돼. 그래 이제 고추 종자를 수출을 샘플을 주니까 시험 재배를 해보더니 완전히 순수하게 100%가 나온다 이거 말이에요. 잡종이 없이. 네네네. 종자를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웅성부림이라고 한번 숫꽃을 쓰고 나면은 이 숫꽃이 다른 숫꽃으로 활동을 못하고 여기서 접어야 돼요. 그걸 웅성부림이라고 하거든. 한 번밖에 그 효력이 없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우리 서울종묘를 매입하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서울종묘 회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키워갖고 팔아야 된다. 뭐 그런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키워가지고 IMF 때 이제 파신 거죠. 그 회사한테. 그리고 수박을 파는데, 이게, 거기서 LC를 열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하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LC를 열어줘가지고 수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시장을 이제 또 제가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회사들이. 야, 그래서 이제 케냐에 가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큰 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조금씩 시장을 이제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유럽, 남미, 뭐 중앙아시아 이런데 어마어마한 그 좋은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우리가 날개를 달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그 종자 산업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특히 연구원들이 있고 연구 능력이 있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해서 시장 개척 능력이 있는 회사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면 인력 채용도 되고 또 우리 종자가 좋은 종자가 만들어짐으로써 국내에도 큰 그 농산물 파급 효과가 있고 네. 전 세계 식량 문제에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런 기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의 종자를 생산해서 북한도 쓰고 우리도 쓰고 또 특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 연해주에 한국 종자 생산성 본부랄지 그런 걸 만들어서 그 귀한 종자들을 좀 저렴하게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종자 강국이 금방 될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종자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수 인력들을 빼가. 그러면 이제 종자 산업은 이 피라미드 같아가지고 모래성인데 이걸 모래성을 쌓아가는 건데 여기 빼가. 그러면 무너져. 그러고 이제 그분들도 시장을 휘저어놓고 그냥 철수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래갖고 뭐 유통만 하면서 저희들한테 방해만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상장 이후에 너무 시장이 교란됐다. 예를 들면 인력도 이동이 있었고 그래서 전에 없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비료 회사가 갑자기 뭐 종자 회사를 하겠다고 나타나고 그래서 참 이게 종자 산업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좀 복잡한 미묘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상장으로 갔다 보니 숫자가 중요하고 매출액이 올라야 되고 커져야 되고 그래 이제 저희가 비료를 제일 첫 번째 직장이었던 것이 비료 회사이기 때문에 비료는 너무너무 종자보다는 심플해요. 너무너무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종자를 우리가 하면서 매출액을 걱정하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비료를 시작을 하자 해서 비료를 지금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세팅이 거의 잘 돼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내에 그 매출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또 이제 비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 가지고만은 또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비료 공장을 조그맣게라도 설립을 해서 생산업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준비해서 다음 달에 지금 허가 신청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도시농업백화점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부분이 1년에 코로나 전에 보통 이렇게 한 5, 60명 정도 뭐 많을 때는 20개 국가, 적을 때는 한 10개 국가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농산물을 잘라보고 먹어보고 이제 거기서 수출을 오다를 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호텔로 데려다 모시기 전에 우리가 도시농업백화점에 가서 그런 한국의 그 미니 툴들, 도시농업에 필요한 소도구들이 여기에 한국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좀 수입해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쇼룸으로 좀 쓰자. 그리고 너희들 것이 좋은 거 있으면 우리들한테 주라. 그럼 우리도
우리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좀 개량을 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너희한테 샘플로 줘볼게.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자재 국내 회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수출길을 뚫어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조찬 강의를 이제 많이 들으러 다니고, 또 이제 이종업종가 모임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많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데 좀 투자가 가능하신지도 이렇게 물어보고, 또 MOU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고, 그래, 특히 또 이제 상장 회사다 보니까 MOU 한 것을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 자문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장 막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생기죠, 지금. 그래서 MOU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종자 회사들과도 협업을 할까 해서, 수출을 하고 싶지만 또 품질이 좋지만 또 해외 영업이 좀 어렵다, 국내 영업이 어렵다 하는 개인 육종가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분야의 종자는 또 우리가 수출도 해드리고 국내 매출도 일으켜드리고, 또 이제 농자재 회사들도 우리가 수출 또 국내 시장을 개척해드리고, 그래서 하고, 이제 특히 그 식품 기업들 또 제약 기업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한 니즈가 뭔지 해서 이제 B2B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업종 간에는 금방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타 업종 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 아시아종묘는 전국적으로 시군 읍면에 있는 종묘상, 또 뭐 농약사, 이런 곳 1,500여 곳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아시아종묘는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정원의 소봉지, 도시민들이 좀 길러보고 싶어하는 거, 틈새 채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소량 판매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종묘상들은 그런 설명을 잘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 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저의 다양한 약 1,500가지 이상의 품종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마음껏 설명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마음껏 이런 생명의 그 다양성, 이런 생물 다양성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신기하다. 또 그 채소로서의 그 식용도 중요하지만 관상용으로도 쓸 수 있고 조경용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채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은 이제 그 주말 농장 텃밭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가 한 자리에 있어 버리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종자들을 부담 없이 사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상추를 그냥 청상추, 포기상추, 뭐 로메인 상추, 양상추, 뭐 종류마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도시민으로서. 그래서 한 봉투에 재배 기간이 거의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뭐 다양하게 7가지, 8가지를 집어넣자. 그래서 뭐
배추도 빨간 배추, 노란 배추 뭐 넣자. 무도 빨간 무, 검정 무, 뭐 파란 무 넣자 해서 이제 그런 소봉지에 다양한 품종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신기하게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그 경이로움을 주게끔 그런 세팅도 하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농사를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볼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귀농을 하고 싶은데 귀촌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편하게 물어볼까 그게 우리 도시농업백화점 최가원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